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재미있고 산박한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채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 이야기 들어보시면은 구독을 하시고 이제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누구다 단번에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좀 유튜브에서 역사 채널 가라면은 좀 유명한 채널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한 채널도 있고 법인기관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무슨 쪼매난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실록의 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실록에 이렇게 이제 고황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많은 이런 고황제 이름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고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명태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번째 검색된 내용 때 보면 태조실록, 태조실록이라면 이 태조는 태조 이성계를 의미하죠. 근데 여기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명나라 태조 고황제의 부흥과 연호를 알리는 예부의 자문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으로 보면은 태조 이성계라는 분이 이제 다른 분이 한 명 있고 또 명나라 태조 고황제라는 분이 또 다른 분이 또 한 분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 또 있고 명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각각 태조라는 분이 이제 두 명이 있다. 그런데 그 태조에서도 보면 이 고황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분이 명나라 주원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앞전에 어느 한 유튜브에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유튜브 유명합니다. 역사 활동도 하시고 제 채널 구독을 많이 하셨다면 역사 활동 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지 단번에 아시겠죠. 근데 여기 이제 고황제가 이분이 태조 이성계가 이제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 이제 내용의 이제 원문을 봐도 여기 명나라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명나라 태조 고황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문에 보면 그냥 이렇게 태조 고황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명나라가 아니라 그냥 태조 고황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번역 조작인데요. 무조건 명나라는 나라가 또 하나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계속 번역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원문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태조 고황제 명나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확대해 보면 자, 여기 안쪽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태자 요 보이지 않습니까? 태, 조, 고, 황제. 그냥 태조 고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번역 내용을 보면 명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없는 그런 그 이름을 여기 왜 명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실록을 번역한 사람들이 원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고 명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두 개 있는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분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고황제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그렇게 그냥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태조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태조 이성계를 이제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강헌 대왕이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만 그게 이제 태조 이성계다 고황제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명나라 이렇게 황제를 보면 여기에 태조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주원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고황제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 위쪽에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시호가 됩니다. 고황제는 시호고
태조라는 말은 이제 묘화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홍무는 이제 연호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조선도 똑같습니다. 태조 일성계를 보면 여기 태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고황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존엄이 시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강은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동아시아에 황제가 도대체 고황제가 두 명 있을 수가 있나요? 여기 황제가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고황제가 태조 이성계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주원장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많은 태조 고황제가 그러면 이게 주원장의 역사를 이야기를 적은 내용인가요? 실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이 되었다고 합니까? 그 시대 이제 당대 이제 왕들이 직접 사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기록한 경우도 있고, 나중에 실록을 뭐 정리하면서 뭐 새로운 추가한 부분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은 이 태조 고황제가 주원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그러면 우리나라 사관들이 그러면 주원장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나요? 자, 여기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은 대명의 예부의 의뢰에 관한 일을 말하다. 그러면 여기 예부 나오잖아요. 이게 예부가 조선의 한 그 기관 아닙니까? 자, 예부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이제 이야기하죠. 예부는 레저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예부 육부의 한 부서로 예임의 음악과 제사 및 예능과 외교, 교육과 과거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던 이제 부서이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 상서육부 중 예의, 제항, 조회, 교빙, 학교, 과거 등의 정사를 관정하는 중앙관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이제 연결이 돼가 여기 이제 조선시대까지 예조로 이제 교체되면서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여기 예부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명의 예부의 의뢰에 관한 일을 말하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대명이라는 게 이게 바로 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명은 그러면 이 명나라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태조 광제는 주원장이 아니고 이게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예부라는 그 명칭으로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여기 계속 읽어보면 근일의 태조 고황제께서 승하하시고 여기 승하하시다 그러면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태조 고황제께서는 요 위에 날짜를 보면 1398년에 홍무 31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조선의 이렇게 역사를 따져보면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신 날짜가 140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게 실록에 적힌 내용이 이 고황제가 태조 이성계이면 이 돌아가신 현대가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선의 이 내용들은 다 일본이 조선사 편세를 거쳐 가지고 조선 역사를 새로 이제 편찬을 해 가지고 만든 역사를 우리가 이제 현재 배우고 있다. 그렇게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태조 고황제께서 이제 승하하셨다 이러면은 이 명나라 이제 주원장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돌아가신 날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홍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명태조 1328년에 태어나가지고 1398년 6월 24일에 이제 돌아가셨다 이제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게 1398년이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주원장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실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고황제가 태조 이성계라고 그러면 이성계가 여기 이제 승하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1398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뭐 태조 7년 12월이라고 하네요. 태조 7년 12월이면은 이게 그 같은 그 연대가 날짜가 아닌가요?
1398년으로 따졌을 때도 이게 12월 달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명나라를 보면은, 이제 앞전에 이제 본 것 같이, 여기는 6월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1398년 이제 6월에 맹태조가 이제 죽었다 이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태조실록에 여기 적힌 날짜가 이게 이제 12월 달로 본다면, 명태조는 뭐 12월 달에 이제 뭐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 뭐 기록상으로는 뭐 언제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은 없고, 뭐 근일에 이제 태조 광제께서 뭐 승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12월로 이제 확인이 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여간 이제 이 고황제가 이제 누구이냐, 누구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이제 실록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실록은 조선의 이제 왕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 태조 광제가 명나라 주원장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여기 명년을 이제 건문으로 이제 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건문이 누구겠습니까? 조선으로 이게 따지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 정종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1대 제2대 이제 정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나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제2대가 이제 건문제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정종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전에 그 유튜브에서 올린 역사영에 보면은 쌈박한 내용을 올린다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 가지고 이제 그분이 여기에 있는 이 고황제가 주원장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은 바로 요런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태조실록 실록은 태조 6년 3월 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이게 1397년 명홍무 30년 때 기록인데, 아니 김일성, 권건 등이 황제의 직위조서 선유 성지 이제 어제시 예부에 이제 자문을 이제 받들고 오다 이제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에 보면 어,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 보면 바로 요 부분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조선 국왕이여 나는 아직도 기운이 난다. 여기서 이제 조선 국왕이여 나는 아직도 기운이 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조선 국왕이 따로 있고 명나라 그 황제가 따로 있고 그렇게 두 명이 있는 분으로 이제 해석이 되죠. 자,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 그냥 조선 국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국왕이여가 아니라 그냥 조선 국왕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요 원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조선 국왕 나는 아직도 기운이 난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 이어가 이제 붙었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이제 해석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 홍무 21년 뭐 그대의 조그마한 나라 이제 군마가 이제 압록강에 이르러 장차 이 중국을 치려하였다. 자, 그 시절에 이가 한 번에 이제 해군하여 지금 고려국의 왕노릇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붙였으니 자연의 천도요 조선의 국왕의 지성인데 지금 두 나라의 사이에 수제가 매양 농간을 부려 곧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였다. 작은 나라소 큰 나라를 성빈인데 얼마나 지성을 요하며 직지정정하여야 할 것이니이다.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떨어지겠는가? 천하에 한 개의 해가 있을 뿐이니 해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대 나라에서 사신이 다시 올 때에는 하나를 아는 사람을 보내고 하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다. 우선 선하와 조선 국왕의 선하에 성원하는 것을 승낙할 때에는 하나를 아는 대상을 보내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여 들려보내겠다. 먼저 온 사인의 수제 중에서 건건만 노성하고 이제 진실하게 이제 놓아 돌려보낸다. 이런 얘기를 조선 국왕이 이제 그에게 말해주라. 이제 새로운 세 사람 중 한 사람도 말을 할 줄 모르니 그 몇 사람은 모두 돌려보낸다. 머물러 둔 사인의 행력은 이제 한 번에 다 보내겠다. 근데 이 내용은 위화도 해군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홍무 21년 그대 조그만 나라 이제 군마가 압록강에 이르러 장차 이 중국을 치려하였다. 압록강을 건너가 이제 중국을 치려하였다. 요런 내용이 나오면 요거는 이제 위화도 해군이 되죠. 즉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를 이제 치지 않고 이제 위화도에서 해군을 해가 이제 고려 이제 왕들을 거꾸로 이제 반정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시절에 이가 이제 한 번에 이제 해군하여 지금 고려 그게 이제 왕노릇하고 이제 국호를 조선이라 이제 고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외호도 해군을 이제 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성만 나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휘라는 게 이게 이제 이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씨의 성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이라고 나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원문에도 여기 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성만 이씨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다 태조 이성계인가요? 그거는 더 작아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위호도 해군을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라고 이제 적어 놓으면 이게 이제 태조 이성계라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죠. 뭐, 고려국의 이제 왕노릇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고쳤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데, 일마다 지성을 위하며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큰 나라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명나라 주원장이 이제 건국한 나라고 여기에 뭐 작은 나라는 이 태조 이성계가 만든 이제 조선을 의미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떨어질지 이런 내용도 나오고 두 나라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명나라하고 이제 조선이 이제 두 개의 나라로 이제 구분이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조선에서 이제 명나라로 뭐 사신을 보냈는데 여기 한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이제 중국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이제 못 해가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한어를 이제 못하는 이 사람들은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려보내고 한어를 할 줄을 아는 사람만이 여기 이제 중국에 남아라 이제 그 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여도 해군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그 유튜브의 한 사이트에서 요 내용을 언급하면서 앞전에 조선왕조 실록에 여기에 태조고황제가 이분이 태조 이성계가 아니라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범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 이렇게 고황제가 적혀 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주원장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 계속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주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당군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제 시가 있습니다. 어제 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어제가 이게 뭘까요, 이게? 자, 어제 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왕이 손수 지은 시를 이제 가리킨다. 자, 따라서 공적이건 사적이건 왕이 지은 시면 모두 어제 시의 범위에 든다. 자, 어제 시라는 게 이제 왕이 이제 손수 지은 그런 시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제 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내용이 이제 뭐냐 하면은 조선의 이제 사신들이 주원장이 만든 이제 명나라에 가가지고 명나라 황제가 이렇게 어제시를 하나 지어진 것을 이것을 이제 조선에 이제 가지고 온 그런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제시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문서로 조선에 이제 보냈다면 이게 실록에 이래 적혀 있다는 게 이게 이상한 내용이 됩니다. 보통 그 황제가 무슨 그 서칙을 적어 가지고
어느 조선이나 그 제국의 나라에 써가지고 보내면 그것을 조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서라는 그런 문서가 따로 이렇게 양식을 갖춰가지고, 제국 나라에 이제 보내주는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어제시가 이렇게 실록에, 그것도 이 태조실록에 적힐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남의 나라에서 타나라로 이제 문서를 보내면 특정 문서에 이제 기재를 해가 그것을 양식을 갖춰가지고 황제에 이제 지인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발송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태조실록에 적힐 수 없다. 또 다른 이제 문서의 형식으로 그것이 이제 보관이 되거나 남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왕조실록은 현재 보시는 것이 태조실록 아닙니까? 태조실록 자체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면은 이 태조실록을 작성한 사람들이 그러면 명나라에 가서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러면 이것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실록을 작성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후대에 실록을 이렇게 편찬을 하면서 뭐 내용을 추가할 수도 뭐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의 내용을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긴 문장들을 다 베껴가지고 이 태조실록에 이렇게 엮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문장이 짧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길어요, 이게. 그리고 이 어제시에 보면은 이 어제시가 명나라 주원장이 썼다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명나라 주원장은 홍건적의 난을 일으킨 도적물이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이 한자 배우는 게 하루아침에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사서 오경까지 떼야 뭐 이렇게 그래도 선비로서 이제 그 문장과 문맥을 이용해 가지고 이 시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그 정도 얘기할 정도로 이 한자라는 이 문자는 하루아침에 배우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세월을 거치면서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예전에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 선비들이 어, 하루 종일 방구석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책만 이렇게 계속 들여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선비들이. 그래가지고,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인들이 그 먹거리를 이제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팔고, 그리고 뭐, 집안에 조그만한 그런 이제 예물이나 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남편을 공양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의 이제 문화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따지면 이 주원장이 이 도적질을 하면서 이 한자를 공부를 해가 이 시를 지었다.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산적이라고 하면은 일자 돌무식쟁이들 아닙니까? 그 한자를 모르는 그런 무리들 집단이 그게 홍문종 무리인데 어떻게 이런 시를 짓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까? 자, 여러분들 그 주원장이 그 지은 책자 여러분들 아시죠? 이 홍무정원 아닙니까? 홍무정원은 중국 명나라 태조 홍무팔년에 이제 편찬한 운서이다.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 홍무정원이 조선왕조 그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이제 세종이 이 홍무정원이라는 이 책자를 참고해가지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고 하잖아요. 제가 앞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 같처럼 주원장이 홍건적의 그 산적의 우두머리인데 그 돌무식쟁이가 어떻게 이 홍무정운이라는 이 책자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홍무정운은 법을 이제 기록한 책이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그런 책인데 홍건적 난을 일으킨 이 산적 우두머리가 이 홍무정운의 이 발음 그 책자를 이렇게 편찬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렸잖아요. 훈민정음의 이제 기초가 난 홍무정음은 실제 훈민정음이
이성계가 이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홍무정권이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이 만든 책자가 아니고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만드신 책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 세종대왕이 후미정음을 창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이 어제시, 이것이 바로 명나라 주원장이 썼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황당하다. 그리고 실록에 그것도 이제 태조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이제 적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당군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당군이 가신 지 이제 오래이니 몇 번이나 경장하였노. 위는 이제 고려에 고경에 뭐 나오니 이런 내용이 납니다. 지경에 들어서면 이제 가득 농사하는 이제 노래 들린다. 이제 군사를 파하고 기매고 심은지 뭐 춘추인가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게 내용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정이 이 당군을 어떻게 안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이 그럼 당군의 후손인가요? 이것도 기자를 언급하죠. 천년된 기자에 땅 바닷가에 걸쳤는데 팔조에 끼친 풍속 지금도 남아있네. 자, 높다란 먼 매 평야에서 둘러있고 잘 흐르는 긴 강, 옛 마을 둘러있어. 마을 위에 산 넘고 바다 건너 들어와 늘 조공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사만 나라 이제 지경은 기익의 제후국 될 것이다. 여기 당군하고 이제 기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니 산적 두목이 도대체 뭔 역사를 많이 알아가지고 당군도 언급하고 기자 조선도 언급하고 기자도 언급하고 이렇게 어제시도 짓고 홍무정운이라는 그 언어의 이제 문법을 정리한 책자도 만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당군이 단목가에 강림하시어 동쪽 나라 왕위에 오르시니 그때가 제요 시절이다. 자, 당군이 단목에 강림하여 동쪽에 왕위에 오르신 그 연대가 제요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제요 이거 언급했잖아요. 앞전에 영상에 우리나라 한복이 복식이 어떤 복장이라고 설명이 됐습니까? 이 제요 자, 이때 이제 4천, 5천 년 전에 이제 그 한복이 이 이제 제요의 이제 문화를 따가 이제 입은 이제 복장이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군이 단목가에 이제 강림하시어 동쪽 나라 왕이 오르시니 이제 그때가 제요의 시절 대를 전해온 것 몇인지 횟수는 1000년을 지났다 하고 그 뒤에 기자의 대도 한 가지로 조선이라 이름하였어. 여기 당군이 또 나오고 이제 또 기자 나오고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군 조선도 있고 기자 조선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우리나라 학계에 이제 뭐 당군도 없고 뭐 기자도 없고 뭐 이상한 별소리 다 합니다. 희한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요 영상은 이제 최근에 뭐 올린 영상인데요. 뭐 한복은 어느 나라 복식인가? 당요 우순의 이제 복식이다. 이렇게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의 장승업 화가 명나라가 이제 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복은 당나라 및 명나라 복식이 아니고 당뇨와 우순을 이어받았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종실록 이제 기록에 보면 고종이 이제 그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영상 촬영을 해가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여기 보면은 위화도 이제 해군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게 이런 내용이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죠. 주원장이 그 우리가 보통 명나라를 만든 분이라고 알고 있고 보통 뭐 한족이나 뭐 하족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우리 민족은 아니죠.
그런데 그 홍건적 이제 그 한적 그 우두머리를 하고 이제 무식쟁이가 이렇게 역사에 박식하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태조 이생계가 유화도 회건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언급을 드리면 명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홍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주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여기에 명나라 태조 고황제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이성계가 아니라 주원장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록에 또 다른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실록에 이제 봉천 승훈왕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태종실록 4권이 되어 있습니다. 태종이라고 하니까 이방원이 내용이 되죠. 여기 또 뭐 내용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8월 1일 이제 임자 첫 번째 기사 1402년 명건무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사 박돈지가 원근을 요청하는 명황제 조서를 베껴오다. 자, 이 제목 내용 참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자, 산사 박돈지라는 요런 그 사관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우리가 보통 조선에서 이제 보낸 그런 사관이겠죠. 근데 이제 원건을 요청하는 명황제의 조서를 베껴오다. 이게 베껴오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사 박돈지가 이제 길이 막히어 경사에 조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황제의 조서를 전사하여 가지고 왔다. 근데 봉천승훈왕제는 조하기를 이게 봉천승훈왕제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처음 황제가 됐을 때 이 조서를 쓸 때 요게 이제 봉천승훈왕제라고 이렇게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가 항상 이 조서를 다른 제국에 이제 보낼 때 이렇게 봉천승훈왕제 이렇게 적어 가지고 맨 앞줄에 적어서 이제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이 항조의 이제 보명을 공경히 이제 받들어서 상하의 신기를 이어받았을 때 이제 연나라 사람이 이제 부도여 마음대로 강가를 이제 움직여 만성을 포악하게 해 함으로 뭐 여러 번 대병을 일으켜 토벌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도적의 군사가 뭐 횟수를 침노하여 강을 건넌 대거를 범하고자 하므로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요 횟수 그러면 이제 양자강 그 대륙에 있는 양자강 그 바로 위쪽에 그런 강을 의미하죠. 여기서 이제 웃긴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산사 박돈이라는 조선의 이제 관료가 원군 군사를 이제 요청하러 갔는데 명황제가 좀 조서를 베껴왔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서가 뭡니까? 특정 그 문서에 양식을 갖춰가 황제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그 문서를 가져와야, 그 명나라에서 군사와 병사를 이제 보내준다는 그런 약속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황제가 쓴 그런 그 옥새를 찍은 도장을 찍은 그런 문서가 아니고 베껴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황제가 썼는 걸 어떻게 일개 이렇게 그 사관들이 관료가 어떻게 이것을 베껴온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 베껴와가 이걸 조선의 이제 왕자한테 보여주면 와, 이게 그만 진짜 이거 명나라 황제가 이제 보냈다는 게 그게 진짜 믿어질까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엉뚱한 내용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조선을 어떻게 베껴오나요? 참 황당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진짜 이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앞전에는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열이 막 받쳤는데 지금 이 내용 보니까 헛웃음만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 그러니까 이런 내용 보면 이거 조선왕조 실록에 이게 믿음이 안 가요. 이게 내용이. 자, 이거는 뭐 태조실록 이제 또 다른 내용이죠. 이거는 뭐 제가 많이 이제 보이던 내용인데 뭐 겨울에 홍건장 이제 위편장 반성사유 간선세 주원선 이제 파도번이 압록강을 건너 가지고 이제 이게
홍건화를 설명하잖아요. 그 태조 이성계에게 여기 이제 주원장, 즉 주원수가 목요배우가 참수세였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명나라는 주원장이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제가 또 다른 내용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아니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선조실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조실록 29년, 선조 25년 8월 2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이거는 1592년 명말력 20년에 되어 있습니다. 자, 1592년에 가면, 이거는 임진왜란이잖아요. 임진왜란이 이제 발병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조실록이라 하니까,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생했죠. 어, 정권수 등이 진주사로 이제 북경으로 떠나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뭐 정권수 등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거는 뭐 조선에 이제 관료가 되겠죠. 그 직책이 이제 진주사가 됩니다. 그 정권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북경으로 떠났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내용을 볼게요. 나중에 한번 요 내용들은 제가 이제 또 서로 한번 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 사실은 이제 노란다, 재진이 연달아 이제 함락되고 양경이 이제 함몰 되었으니, 자, 여기 이제 양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 내용일까요? 사경을 이제 둘러보아도 다시 손쓸 데가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 양경이 이게 뭔 뜻일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기도 한 성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제 나라의 중목과 조나라의 진양과 같아서 앞은 첨참의 이제 험함이 이제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대국의 구원이 있으니 회복의 희망은 오직 여기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삼사는 적기가 이제 갑자기 동안에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보고 그만 허둥대면서 빨리 장강을 건너야 된다는 이제 말로 연달아 상소를 올려 피난을 권했다 말인가? 참으로 알 수 없다. 일단 성문을 나가면 다시 어느 땅에 있어서 보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이 한성을 지킬 수 없어서 모두 버려지는 처사인 것이다. 만일 외적이 승려의 뒤를 밟았다면 당시의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외적이 서쪽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은 하늘이 시킨 것이다. 성을 나눈 뒤에 차츰 달아나는 자도 있었으니 그들이 복합하여 상을 것은 임금을 위해서였는가, 일신을 위해서였는가? 슬픈 일이다. 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죠. 근데 여기 좀 내용이 좀 특이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는 제 나라의 직무과 조나의 진양과 같아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 나라의 그 땅 영역과 조나의 땅 영역과 이제 관련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 그런 지역이다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죠. 자,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은 뭐 또 계속 읽어보면은 뭐 여기에 장강이라는 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강. 자, 그럼 우리 보통 이 장강이라고 하면 이게 어디를 말하죠? 장강이라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 뭐 여러분도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장강 그러면 뭐 한자 이제 그대로 뭐 설명을 하면 그냥 긴 큰 강,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장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다 설명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한번 봅시다. 장강과 항아는 모두 중국의 문화에
모화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장강과 황화 문명을 낳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은 양지강을 사용하여 이제 물을 길어오고 뭐 광기와 하수를 배출하고 뭐 운송하고 산업을 개발하고 국경 역할을 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명칭에 보면 장강은 이제 국제적으로 양지강이란 이름으로 통용되며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의 이 이름으로도 이제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이 양재강을 장강이라 이제 부르기도 하고, 뭐 장강을 양재강이라 이제 부르기도 한다.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강이라는 게 바로 이제 양재강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록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 이 장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회복은 희망은 오직 여기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삼사는 적기가 이제 갑자기 동안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보고 그만 허둥대면서 빨리 장강을 건너야 된다는 말로 연달아 상소를 올려 피난을 권장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난을 갔다고 하면은 요거는 선조실록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는 그 시점이 아닙니까? 그러면 장강이라고 설명하니까 이게 양자강이잖아요. 그럼 양자강이 우리부터 장강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대륙에 이렇게 여기가 장강, 양자강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발생했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피난을 가는데 여기 이제 북경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더 다시 읽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어찌하여 삼사는 적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동안에 이런 것을 바라보고 그만 허둥대면서 빨리 장강을 건너야 된다는 말로 연달아 상소를 올려 이제 피난을 권했단 말인가? 참으로 알 수 없다. 자, 일단 성문을 나가면 다시 어느 땅에 있어서 보존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이 한성을 지킬 수 없어서 모두 버리는 처사인 것이다. 여기 이제 한성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성이라면은 뭐 여기에는 뭐 이쪽에 이제 북경을 떠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이게 한성이 이제 북경인지는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냥 이제 한성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문을 이제 확인을 해야 이제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원문에 보면 여기는 이제 장강이라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출성문이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출성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한성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이제 장강이라는 말이 이제 나온다.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어느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리고 임금을 위해서였는가, 일신을 위해서였는가, 아 슬픈 일이다. 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내용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거는 현재 이제 편집 없이 그냥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장강에 대한 내용과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요거는 잘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또 새로 이제 촬영해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중입니다. 요거는 제가 앞전에 그 유튜브 어떤 분이 이제 요 내용 때문에 제가 이제 과연 명나라 태조 고황제가 이분이 주원장인가 일성경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가 확인을 해 보시라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올리는 내용이 됩니다. 과연 이게 고황제가 주원장이냐? 자, 요거는 또 선조 수정실록이 됩니다. 자, 이것도 보면 1592년 명만력 20년이 됐으니까 자, 이것도 선조로 가리켜 임진왜란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상해 유생 양삭숙을 공조 자랑에 임하고 호남 영남 위시하는 교소 위통을 내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호남 영남이 이렇게 나오죠. 뭐 호남 영남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대륙에도 호남, 영남이 있고 한반도도 호남, 영남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지방구민하고 이렇게 검색해 놨습니다. 뭐 여기에 위키백과의 내용이지만 뭐 호남하고 뭐 영남 이런 게 잘 나와 있죠. 또 호남 그러면 보통 여기 전라도를 의미하죠. 뭐 영남 그러면 여기 경상도를 의미하고 호서 뭐 경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확대해 볼게요. 여기에 보면 호남하고 호서, 영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호남하고 호서 이게 방향이 한반도에 이게 좀 이상하죠. 보통 호남하고 이제 호서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호수를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호수의 남쪽이 이제 보통 호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호서라고 하면 호수의 서쪽이 호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 한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호수가 어디에 있나요? 이 호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호서와 호남 이 중앙에 이 기준점이 여기가 이제 호수가 있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여기에 충청도 쪽에 호서라가 되는데 이게는 호서가 아니고 호북이 되죠. 이렇게 호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호북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이 호서나 이제 호남의 이제 위치가 좀 이상하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뭐 그러면은 뭐 실록에 이제 호서 호남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이 한반도가 보통은 아닌 경우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중국도 보면은 이 제가 이제 호남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놨습니다. 그럼 후란성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후란성이 한번 어디인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후란성 그러면 여기에 이쪽 부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호남 아닙니까? 보통 이제 고지도를 보면 여기에 이제 호수가 이제 많이 있죠. 이쪽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호수의 남쪽을 여기가 이제 호남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 지도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야 이제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여기가 이제 호남이기 때문에 그러면 호수가 어디겠습니까? 호수가 이쯤에 이제 있다고 이제 보면 호수가 이제 여기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대륙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비정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호북은 이 위쪽이 이제 호북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호남이 이제 여기니까 그럼 영남이 어디겠습니까? 대륙도 이제 검색을 하면 영남이 대륙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좀 겹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호남하고 이제 영남이 이제 겹치는 경우가 이제 됩니다. 이게 영남이 되죠. 보통 우리 제주도라 그러면 호남에 이제 아래쪽에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제주도이고 그 대마도라고 하면 영남에 아래쪽에 있으면 이 대마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대륙이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했고 여기가 이제 조선이 맞다면은 이렇게 이제 비정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몽경당리사 이제 내용을 보면은 조선이라는 지역은 사람의 형상으로 생겼고 그리고 가자미처럼 또 생겼고 어, 우리가 보통 이제 바가지를 만드는 박처럼 또 생겼다. 조선의 땅은 이제 지리적으로 그렇게 생겼다. 그리고 호남의 아래쪽이 탐라이고 그리고 영남의 이제 아래쪽이 이제 대마도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여기에 상이 유생 양산숙 이제 공조 자랑에 임명하고 여기 호남 영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대륙일 수도 있고 한반도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되죠.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창의사 김천일 등이 유생 곽천 양산수국을 이제 보내요. 바닷길을 따라 이제 관서에 이제 들어가 행조의 일을 이제 알아냈다. 이런 내용이 나는데, 여기 또 관서라는 내용이 되죠. 이 관서가 이제 어디 있냐면은, 앞전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면은, 이 관서의 이제 위치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관서가 있고, 여기 관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위치가 좀 이상해요. 이것도. 아니, 관서가 여기 관남에 적혀 있는 이 서쪽에 있으면, 이게 여기에 있는 이게 관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관동이 돼야 되죠. 관동. 여기 관서가 있기 때문에 이쪽 동쪽으로는 관동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위치가. 그러면 여기가 관남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관서의 바로 아래쪽이 여기가 관남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죠. 이쪽 부분에 관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관서는 이게 관남하고 이제 위치도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가 이게 맞지가 않다. 호서나 호남, 명남 이것도 위치가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륙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호수의 이제 서쪽에 여기가 관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관동이 되겠고, 요 아래쪽이 이제 관남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요 위쪽이 이제 관북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위치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륙은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형태를 보면 이렇게 둥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선을 읽으면은 이 센터가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가 이제 비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실록의 내용이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위치가 이제 대륙으로 보면 이쪽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 김천이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 유생들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 이제 관서 이쪽 부분이나 이 아래쪽 부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김천희를 이제 설명하면 김천희는 전라도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륙이 전라도가 어디겠습니까? 여기 앞쪽 여기가 이제 전라도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가 이제 전라도이기 때문에 전라도의 보통 동쪽이라 그러면 이 경상도는 이쪽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제 그런지요. 그러면 경기가 여기 중간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자,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김천일의 의병장들이 이렇게 여기에 난징 수도를 이제 기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라도에서 경기를 이동 이렇게 해가 이제 수도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되죠. 임진왜란에 김천이라는 분의 의병장이 이동 경로 활동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반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보통 전라도라는 이 부분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죠. 전라도는 이렇게 이제 대충 지도로 그리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전라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김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표시를 해주잖아요. 이 나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가 나중에 뭐 우리가 배우는 역사로는 서울 이렇게 경기도 이제 한성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이순 시인이 뭐 명란 대첩이 활동했는데 여기 전라도 뭐 웃돌목이다 김천일 그리고 뭐
조헌 영규라고 되는데, 조헌도 영규도 이제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의병장이 이제 활동했는 데가 여기 이제 전라도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이 한반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륙이 제가 전라도가 이제 위치를 이제 설명하면은 그 부분에 이제 명량 대첩이 이제 발생했는 경우가 되죠. 이순신이. 대륙으로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전라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김천이라는 의병장이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명나라에서 이순신이 이제 전쟁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이쪽 대륙이 남쪽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가 전라도이기 때문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제 그 이순신이 이제 오가면서 전쟁을 했으니까 바로 여기 이 대륙 여 아래쪽에 여기서 이제 전쟁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이 선조 이제 수정실록의 내용에 보면 이게 1592년 명만력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 제가 미리 검색해 놨습니다. 자, 여기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나라의 운명이 험난하여 내가 이제 올 때까지 다가왔으니 용만의 한 모퉁이에서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겠는가. 인정이 극도로 공중해지면 회복하기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서늘한 가을 기운이 조금 움직이는데 변방을 벌써 추워진다. 여기 이제 변방이 이제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기에 선조가 현재 이 추운 지방에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선조가 뭐 어디로 이제 이동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뭐 의주 이제 파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이. 자, 그리고 여기 계속 읽어보면은, 서늘한 가을 기운이 조금 움직이는데, 변방은 벌써 추워진다. 저 장강을 보니 역시 동쪽으로 흐르는데, 돌아가려는 한 생각이, 흐르는 강물처럼 왕성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선조가 어딘가 이제 이동을 해가 이제 장강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돌아가라는 한 생각이 흐르는 강물처럼 왕성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여기다 보면 장강이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강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게 양자강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장강을 이제 지도로 보면은, 자, 여기에 양자강, 자, 이곳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양자강은 대륙으로 봤을 때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뭐 물론 대륙의 모든 이제 강 물질기가 다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건 아니죠. 이 남쪽에는 여기 이제 북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흘러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대체로 큰 강들이 이제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흐른다,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실록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장강을 보니 역시 동쪽으로 흐르는데, 여기 동쪽으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반도에 어떤 장강을, 긴 강을 의미하고 이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륙의 동쪽에 있는 흐르는 그 장강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선조가 이제 말하는 부분이 되죠. 자, 여기에 보면은 장강이라고 이제 원문이 나오고 여기 동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강이 이제 대륙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인데,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한 생각에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 왕성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에 위쪽에 뭐 호남, 영남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진왜란이 대륙에서 발생했다는 게 여기서 다 누상이 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내용과 이제 실록의 내용이 맞지 않으면 실록은 다 100%다 가짜로 다 조작됐습니다. 다 가짜. 제가 이제 확신합니다, 이거.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실록의 내용 자체가. 그리고 뭐
태조 이성계가 뭐 유화도 해관을 했다. 뭐 이거 한반도에서 뭐 고려시대에 유화도 해관을 했다. 이거 다 개뻥입니다. 개뻥. 자, 이 내용은 하나만이 다 진실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 수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채원 등과 수원으로 뭐 진군하여 주둔하면서 바야흐로 경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경기를 회복하려고 도마하면서 그의 무리 양산속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기가 경기라는 지명이니까 뭐 어디겠습니까?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뭐 이렇게 장군들 이름도 나오고 여기에 뭐 용인, 진주, 뭐 영해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한반도일까요? 경기를 회복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에서 경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중앙이 여기가 경기도 아닙니까? 여기가 요 가운데가 이제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수복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게 돼서 이 임진왜란이 대륙의 이 남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 외놈들이 항상 이제 거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조께서 어디로 이제 피난을 갔겠습니까? 북쪽의 어느 추운 지방으로 이제 이동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 당시에 여기가 양주행이 여기에 경복궁이 있었고 여기 조선의 수도였다면 선조께서는 이 어느 북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라보면서 이 남쪽의 장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선조께서는 이쪽 부분에 여기 어디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파천을 했다. 보통 의주라 그러면 대륙 지명의 이쪽 부분에도 의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정도에 또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의주 파천이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갔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한반도 서울에서 이렇게 가가 여기에 압록강 이 의주가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다 여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이제 원문에 나오는 것 같이 이 장강이 바로 이제 동쪽으로 이제 흐르는 강이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조실록에 이제 수동실록에 이제 임진왜란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장강이 바로 대륙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조선이 대륙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조선 국왕이여 나는 아직도 기운이 난다. 홍무 21년에 그대 조그만 나라 이제 군마가 압록강에 이르러 장차 이 중국을 치러하였다. 자, 그 시절에 이가 한 번에 해군하여 지금 고려국 왕노릇하고 국호를 조선에다 붙였으니 자연의 천도여 조선의 국왕의 지성인데 그러면 이 내용 그 위화도 해군이 이런 게 이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조가 대륙에 있었으면 태조 이성계께서 조선을 공국하신 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명나라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태조실록에 보면은 1398년에 이게 명나라 태조 고황제가 부음이 이러니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가 여기에 명나라 태조 고황제라고 이렇게 적혀있으면 이게 누구겠습니까? 그럼 이분이 그러면 여기 주원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조선의 이제 역사를 보면 이 태조 이성계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 명나라 공국하신 분이 태조 이성계 고황제가 맞다면 대명의 예부의 의례에 관한 일을 말하면 근일의 태조 고황제께서 승하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늘에 승하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1398년이기 때문에 1398년에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명나라 이제 역사를 보면 1398년에 이 홍무제가 여기에 보면은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그러면 태조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조선의 이제 역사를 보면 태조 이성계가 1408년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걸 가짜라는 소리죠. 명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고 조선의 나라가 또 하나 있고 이 두 개의
나라로 이제 역사를 이제 분리하다 보니까 하나는 이렇게 연대를 이제 가짜로 고쳐야 된다. 그런 의미이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나라를 이제 가짜로 새로 이제 만들어 놓음으로써 주원정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뭐 태조 이성계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이제 변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조선의 이제 역사만이 이 변조가 된 게 아니라 이 명나라 이 역사 자체도 이것도 다 변조가 됐어요. 날짜가 이게 다 바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선왕조 그 실록이 뭐 천여 권, 뭐 이천여 권이 그렇게 많은 그 책자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변조하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일본이 이제 그 한반도 그 조선에 조선소 편수회를 만들었잖아요. 조선 총독부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일제 침략을 이제 받은 게 그게 한 32년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년이나 30년 사이라면은 그런 조선왕조실록에 1000권에서 2000권 되는 그런 책자를 찍어내는 것도 수백 권, 수천 권 찍어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인쇄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책 한 권 찍어내는 거는 그냥 뭐 껌 씹기보다 쉽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이제 장강이라는 이제 지명으로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선조께서 이 장강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동쪽으로는 흐르는 이제 강물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말씀을 이제 표출하셨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역시 대역에서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명나라 태조 고황제는 주원장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의 역사를 이제 기록한 책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실록 자체가 조선의 왕들을 기록한 책인데 여기에 왜 그 홍건적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태조 이성계에게 참수되고 목이 벤 주원장의 역사가 여기 왜 적혀 있나요? 상식 밖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존의 역사하고 이거 다 가짜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설을 뒤져보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연대도 맞지도 않고 기록도 맞지도 않고 기록이라는 게 연대와 그 유적 유물 그런 게 다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일치성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록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됐고 또 다른 내용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이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짜가 아니고 두 개 다 이제 가짜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대나 고대의 기록 사서는 다 조작됐다, 다 가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한 유튜브에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거기서 또 태조 이성계가 또 위화도 해군을 했는 그런 내용, 뭐 주원장이 이제 뭐 의제시를 남겼는데 거기에 위화도 해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는 홍건적 난을 일으킨 주원장이 만든 나라고 위화도 해군을 한 태조 이성계가 이제 따로 두 분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그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에 조선의 이제 선조가 장강, 양자강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제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왜란은 대역에서 발생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짜 역사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 하나 찾는데 엄청 힘들어 찾습니다. 이런 내용이 발견됐다는 자체가 저도 놀랄 부분입니다. 실록에 이렇게 숨겨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숨겨놨는지 그것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본의 그 조선 총독부를 제가 조선서와 이래 서로 이제 역사를 이제 편찬할 때 어느 양심 있는 학자분들이 몰래 조선 왕조의 실록 기록에 이런 진짜 역사를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숨겨놨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숨겨놓은 부분은 이제 후세들이 너희들이 찾아라. 그렇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록을 이제 뒤져보니까 그런 이제 숨겨놓은 그런 내용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퍼즐이 자꾸 하나씩 이제 맞춰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잘못 배운 역사는 잊어버려라. 새로운 역사관을 찾아가지고 새로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는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이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편집 없이 그대로 다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이제 좀 거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